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매일매일 기다려지는 통합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 통합과학은 이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할 거고, 오늘 출석 과제는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교과서 305쪽 해보기를 보면은 핵발전과 풍력발전의 장점, 단점 쓰는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선생님이 오늘 수업 시간에 보여줄 PPT를 보고 채워가지고 그 채운 내용을 사진을 찰칵 찍어서 여기 어디야? 네이버 카페에 어떻게 올리는지는 원격 도우미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것으로 출결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쇼 이거 안 되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바로 해볼게요. 우리 이전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냐면은 태양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지 해가지고 이 수소 4개가 커다란 헬륨으로 만들어지는 이 핵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때 없어지는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를 태양은 열과 빛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구에 도달해서는 광합성도 일으키고 파도도 불치게 하고 눈도 오게 하고 등등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읽는 것을 살짝 생략했지만 교과서 301쪽에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다고 수업 마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01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부터 한번 해보고 갈게요. 301쪽 스스로 확인하기 펴입니다. 1번, 태양의 중심부인 핵에서는 무엇이 일어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생성된다. 두둥, 어떤 반응이겠니? 그치, 핵융합인데 그치,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수소 핵융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류를 일으키는, 해류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래, 너희들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우리 그 엘니뇨, 라니냐 했던 9-3단원의 어떤 파도의 지속적인 흐름을 해류라고 했어요. 그런 해류를 일으키는, 여기도 시험범위였어요. 해류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인가? 야, 이런 지구 현상들이 왜 일어나? 당연히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거는 태양 에너지가 적도 쪽에 더 많이 오고 뭐 극쪽에 덜 오고 하면서 편서풍과 뭐 무역풍, 그다음에 극동풍이 불면서 해류가 형성되었던 게 기억나죠? 이것들은 다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뭐 창의 융합은 계산을 해봐야겠네. 지구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은 2 곱하기 10의 17제곱 와트이다. 그 중에 5%를 전기 에너지로 쌤은 계산 못하겠거든. 여러분 수학 좀 잘하면 계산해보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도 선생님이 그 반별로 태양 전지판을 보여주면서 막 버저 삐 하고 울리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구도 켜고. 근데 발전기는 안 돌아갔던 거. 왜냐면은 전력이 낮아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발전 효율이 낮아가지고 전동기는 안 돌아갔지만 태양광 발전하는 모습을 반별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장점은 연료비 무료, 뭐 화석연료 사서 쓸 필요가 없다. 빛이 있으면 항상 쓸 수 있다. 여기 뭐 전동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터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없다.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한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는 소리죠. 단점, 흐린 날에 공급 차질, 발전율이 낮다, 넓은 부지 마련.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했었다. 그래서 여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계산기에 여기 살짝 붉은빛 띄는 요 부분이 태양 전지다. 이런 얘기 했었고, 오늘은 이어서 풍력, 핵발전, 뭐 수력 등등등 다양한 발전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안 되네. 자, 해볼게요. 먼저 핵발전. 핵발전 볼게요. 아이고, 그냥 떠버렸네. 우리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력 발전을 핵발전이라고 불러요. 이 핵발전은 원료로서 어떤 놈을 쓰냐면은 우라늄, 여기 이렇게 생긴 놈이 실제로는 이렇게 노란색에 막 까만색 막 이렇게 박혀있는, 사실은 금속인데 처음에 정제되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런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자,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생님이 써놨지. 너희들 마냥 굉장히 예민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우라늄에 중선자 한 놈을 툭 부딪히면
그때부터 얘가 급발진을 해가지고 너 톡 건드리면 너희들도 막 방에서 문 닫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방문 살짝 열면 급발진해가지고 문 닫아줘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예시가 잘못됐나요? 어찌됐든 간에 우라늄도 중성자가 톡 부딪히면은 얘네 둘이 다른 원자 두 개로 쪼개져. 여기 우라늄이라는 애가 크립톤과 바륨이라는 전혀 다른 두 원자로 쪼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원자가 수소로 나눠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두 개의 원소로 나뉘었네. 야, 이런 거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치? 핵 반응 중에서 우리 수소핵 융합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애들이 커다란 놈으로 합쳐졌죠. 이런 거 핵 융합이라 그런다 했지.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놈이 작은 놈으로 쪼개졌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핵 분열. 그렇지. 여기 핵 분열 반응입니다. 자, 우리 앞서 했던 거 잠깐 보면은 핵 융합이든 분열이든 핵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체 질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때 감소한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자, 여기서도 핵 분열이 일어나는 동안 그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해. 질량 결손에 의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선생님 마우스가 너희한테도 보일란가? 여기 원자를 보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같이 있죠. 자, 요 부분 여기에 지금 증기를 끓여가지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증기를 끓여서 이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으로 핵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핵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지금 이 원자로 안에 우라늄이 잔뜩 들어있어. 이 잔뜩 들어있는 우라늄 속에다가 중성자를 한 개 또 던졌어. 그럼 지금 반응을 보면은 우라늄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중성자가 몇 개 나와? 3개씩 나오지. 야, 그럼 이 3개가 또 다른 우라늄 3놈을 부딪히면 또 거기서 3개가 나오고 3의 제곱 하면서 점점 많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야, 그럼 그게 뭐냐? 핵폭탄이지. 넘날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에서는 제어봉을 이용하여 연쇄 반응으로 만들어진 중성자를 적절하게 흡수하여 핵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들이 전부 다 우라늄이랑 핵 분열 반응을 일으키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자로가 펑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너무나리 위험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중성자를 잘 먹을 수 있는 뭐 붕소, 여러분 알고 있는 붕소, 카드뮴 이런 애들로 지금 여기 봉 모양 보세요. 리얼 제어 봉이야. 봉. 붕소로 만든 봉, 막대기. 이 막대기를 꽂으면 얘네들이 여기서 티 나오는 중성자를 냠냠 먹어가지고 이제 우라늄이랑 꿍 부딪히는 이 중성자 수를 조절해서 천천히 반응 속도를 제어해주는 제어봉이라는 걸 꽂아놓습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이 핵발전에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무엇이다? 원자로 안에 있는 우라늄이 핵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할 때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인다. 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에너지를 얻게 된다. 자, 핵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얘네들의 장단점을 보자면 장점. 얘네들은 아주 고에너지. 우리 태양도 엄청나게 고에너지를 내뿜잖아요. 핵반응은 아주 작은 반응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량이 되게 많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산화탄소 이런 온실가스 때문에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이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반응이 있나요? 없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나름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을 보자면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그치? 야, 이거 폐기물이 무슨 폐기물이야? 핵 폐기물이잖아. 방사능을 뿜뿜 뿜고 있는 핵 폐기물이기 때문에 얘는 처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에 제한이 있다. 우리 옛날에 이 PPT 아직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 옛날에 우리 처음에 원자력 배울 때 여기 원자력 발전소,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 제어봉이 보이네요. 이 원자력 발전소는 바다 근처에 있어야 냉각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래가지고 이런 장소 제한, 바다 근처에 있어야 된다. 혹은 야 이거 도심 가까이,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지. 왜냐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장소에 제한이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다 써야겠니? 그렇지, 교과서 305쪽에 핵발전의 장점. 핵발전의 장점란에다가 이 두 가지,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될 거고, 단점란에 칸이 좀 작지만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 장소 제한이 있다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뭐 잠깐 멈추고 다 적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풍력 가보겠습니다. 우리 풍력은 백사쪽 하단에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죠. 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바닷가, 제주도를 갔다든가 아니면 차 타고 어디 뭐 산을 봤다든가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거대한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요 풍력 발전기를 아마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 날개를 빙글빙글 돌리면 날개랑 연결되어 있는 터빈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풍력 발전입니다. 자, 풍력 발전 당연히 여기다가 우리 뭐 아까 원자력은 우라늄이라는 원료를 집어넣어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풍력 발전에 우리가 원료를 사서 집어넣어야 되나요?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연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어떤 친환경적인 방식이겠죠. 하지만 단점, 소음이 발생한다. 요놈 같은 경우는 날개가 계속 빙글빙글 붕붕붕 돌아. 그럼 막 진동과 소음이 꽤 크겠지. 그래가지고 그 주변 주민들은 실제로 어떤 고통을 호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풍력 발전은 소음이 발생하고 진동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발전기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있다. 야, 이거 자연환경 훼손 안 할 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여기 날개를 어떤 엄청 큰 자동차가 싣고 가는 사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고속도로에 있는 제일 큰 차 있지. 제일 큰 차. 엄청 큰 트럭. 그 트럭에다가 날개 하나 싣고 가는데 이렇게 큰 거야. 자, 이 날개가 실제로 전봇대, 날개 하나의 길이가 실제로 전봇대 길이의 7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 그림 속에 이렇게 작고 타이니해 보이는 풍력 발전기가 사실은 겁나게 큰 거지. 너희들이 여기 딱 앉으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일 거 아니야? 이 위에 진짜 사람이 있는 건가? 이거 뭐지? 사람은, 이거 뭐냐? 뭔지 모르겠네. 진짜 실제로 근데 사람이 올라가면 거의 이 정도로, 이거 뭐야?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저런 걸 처음 보네? 아무튼 실제로 얘네들은 날개가 겁나게 크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진짜 저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 보이겠죠. 이렇게 커다란 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연환경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태양광 발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광 발전도 자연의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이 흐리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도 바람이 안 분다면은 얘 전기 생산해? 못하지. 그래가지고 날씨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 내용도 305쪽에 풍력발전 장점, 단점 칸에 개선 방안은 안 적어도 돼요. 장점, 단점 칸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도시개발 전문가라면 풍력발전기를 어디다 설치하겠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겠죠. 요런 거 참고하고. 자, 이제 305쪽에 보면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사용한 에너지의 형태도 달라졌다 하면서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기 있는 그래프와 302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발전 현황 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일단 표부터 볼게요. 우리 표는 2010년이니까 10년 전이면 조금 오래된 표다. 그치? 14년이면 좀 오래된 표죠. 보니까 화력 발전은 64, 64, 62 점점 줄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60%가 조금 안 된다고 했어요. 핵 발전 32, 32 조금씩 여기 한번 감소했지만 조금 늘고 있죠. 현재는 40%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화력 발전, 핵 발전이 주로 이루고 있고 수력 발전도 우리나라에서 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에 비해서 꽤 규모가 있어. 1.5%면. 자, 수력 발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수력 발전은 어디에서 쓸 수 있냐면 댐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수력 발전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를 본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폭포가 있어. 폭포가 여기서처럼 물을 슈르르 떨어지면 여기 스크린 휘수구에서 수차 방수구를 이렇게 갈 때 우리 댐에서 물이 이렇게 슈르르 떨어지면 물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떨어지는 동안. 그럼 그 떨어지는 그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여기 수차라고 하는 터빈을 우리나라 말로 수차라고 하나 봐. 이 터빈을 빙글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전기를 얻는 방식이 수력 발전이다. 수력 발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발전 방식 중에서 제일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굉장히 높은 발전 방식이고 대신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댐이 있어야지만 발전이 가능하고 또 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환경 훼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뭐 이것도 비용이 들지 않고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찌됐든 간에 수력 발전이 이러하고 계속 이어서 해보자면은 옛날에는 이거는 지금 뚝 꺾여 있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2020년이니까 요 정도잖아. 지금 우리가 겪지 않은 미래까지 그래프를 그려놔서 꺾여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석유, 전기, LPG는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누가 일을 했을까? 밭을 갈아야 돼? 뭘 돌려야 돼? 막 별을 빻아야 돼? 누가 했어? 소랑 말이 했어요. 소랑 말이랑 사람이 이렇게 막 쟁기 들고 이렇게 하던 것을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석탄을 태우면 증기기관이라는 놈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석탄의 사용량이 쭉쭉쭉 증가했고 석탄보다 석유가 뭔가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하네? 그 다음부터 석유의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가스도 같이 증가하다가 이제 전기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전기의 시대,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기구,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면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쉽죠. 전구만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또 뭐 세탁기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이것처럼 전기 에너지는 에너지 전환도 쉽고 거기에다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방출하지도 않죠. 사용할 때. 석유는 방출해 이산화탄소, 석탄도 이산화탄소. 전기를 만들 때야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게 방출될 수 있겠지만 전기를 쓰는 것 자체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방출되진 않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많아지고 있다. 많아지는 추세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을까? 화석연료의 문제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방식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기 전에 306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 핵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는 방식이 무엇인지 써보자. 핵발전. 넘날이 당연하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교과서 308쪽부터 볼 건데 사실 308쪽에는 화석연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하는 내용이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거쳐 있는데 사실 석탄, 석유의 매장과 뭐 고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어렸을 적 약 7, 8년 전에도 항상 뭐 석유, 석탄은 매장돼서 고갈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알아요? 왜냐면은 매장량에는 한정이 돼 있지만 시추 기술이 점점 발전했어. 옛날에는 셰일가스 그러니까 바위 틈 사이에 들어있는 가스 그런 거를 얻지 못하고 버렸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얻는 방식이 있다든가 해가지고 실제로는 사실 선생님은 이 부분이 일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넘어갈게요. 언제 고갈될지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화석 연료의 고갈 문제에 대비하여 화석 연료를 대신할 만한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요놈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데 뭐 그냥 이런 것들 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하고 대강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교과서에서는 보니까 태양광, 풍력, 파력, 조력, 연료전지만 나왔지만 너희들 수행평가 보려면 더 다양한 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파력, 조력, 지열, 연료전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만 묶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태양광과 태양열. 여러분들 아마 내가 반별로 좀 상의해가지고 다시 언급하자면 300, 301쪽 할 때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한 반도 있지만 언급 안 한 반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자 보면은 좌측에는 선생님이 태양광 발전 사진을 가지고 왔고 우측에는 두 사진 다 태양열 발전의 방식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확대해 보니까 여기 지금 패널 안에 선이 이렇게 격자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게 보이나요? 그치?
우리 선생님이 태양전지 실제로 보여줬을 때 각 패널들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태양열 발전 확대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요거는 뭐 찢어진 선 같고, 여기 뭐 화질이 깨진 거 말고 여기에 뭐 선이 보이나? 격자 무늬 같은 거? 안 보이지? 우리 태양광 발전과 열 발전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둘 다 시커멓고 빛나는 것 같아서 차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 패널을 사용해. 그리고 얘는 그때 얇고 막 가벼웠잖아. 거기에 뭐 발전기가 돌아갈 공간이 있었니? 그 막 코일이 돌아가는 공간? 없었지. 우리 태양광 발전은 빛을 보면, 태양빛이 아니더라도 빛만 있으면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도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태양광 방식이에요. 근데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까 격자 무늬가 없었잖아. 얘는 태양전지 패널이 아니라 다보게. 여기 보니까 여기 뭐가 비치네? 얘네들은 전부 거울이에요. 거울을 이용해서 거울에 빛이 반사되면 태양빛은 뜨겁잖아. 그 뜨거운 빛들이 여기 모여. 여기 모이면 뜨거운 것이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안에 있는 물이 보글보글 끓겠지. 그럼 여기 있는 보글보글 끓는 물이 여기 어디선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는 방식.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바로 위에 달려있죠. 이렇게 작게. 여기서 발전기를 얻는 방식이 태양열 발전이다. 그럼 태양광 발전은 발전기 안 돌리니까 아까 소음이 없다 그랬죠. 얘네들은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 왜냐면은 터빈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 증기를 이용해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문제. 온도는 굉장히 높지만, 온도는 매우 높은데 빛은 잘 안 들어. 어둡고 온도가 높은 곳이 있어. 거기서 태양광 발전 사용할 수 있을까? 못하지. 태양광 발전은 빛광자야. 빛이 있어야 돼. 추워도 괜찮아. 밝은 빛만 있으면 태양광 발전 전기를 얻을 수 있고, 태양열, 만약에 뜨거운데 온도가 어두워? 그래도 태양열은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온도만 높으면 터빈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열과 태양광은. 요거는 교과서에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필기할 친구들은 필기해두세요. 됐고, 넘어가서 풍력은 앞서 배웠으니까 넘어가고, 수력도 잠깐 했으니까 또 비슷한 거 파력과 조력 보겠습니다. 파력과 조력. 파력과 조력은 이 사진은 교과서 310쪽, 311쪽에 나오는 사진이에요. 파력과 조력. 자, 파력 같은 경우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게 파력. 조력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 민물과 썰물일 때 높이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조력이 되겠습니다. 둘 다 바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차이점을 하나 보자면은, 우리 파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사진 두 개가 파력 발전,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개가 조력 발전입니다. 자, 파력 발전 여기 지금 왼쪽에 사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 이게 제주도에 실제로 설치되었던 파력 발전소의 모습이에요. 파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치면 이 물 높이의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막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치? 파도가 쳐서 물 높이가 쑥 올라가면은, 혹시 안 보일까봐 자, 여기 파도가 치면은, 야, 자, 너무나 이거 우주 바다 괴물 아니고 파도입니다. 자, 이렇게 파도가 치면 요 안에 요 부분에 물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슈룩 이렇게 올라오겠지. 이렇게 슈룩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안에 들어있던 공기들이, 나 공기 요만큼 공간 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쳤어? 그럼 공기가 있을 공간이 어떻게 돼? 좁아지지. 좁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여기 있는 터빈을 확 밀어버려. 순간적으로 공간이 좁아지면서 여기는 공기들이 여기는 터빈을 확 밀면서 발전기가 빙그르르르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파도가 잠잠해졌어. 그럼 여기 있던 파도가 이렇게 다시 원래 상태로 내려오게 되면은, 공기 좁았는데 다시 넓어졌어? 그럼 밖에 있는 공기가 쑥 들어오면서 다시 공기가 반대 방향으로 파르르르 돌고, 빙글빙글 돌아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파력 발전. 그래서 너네 교과서에 보면은 이 파력 발전의 장점으로 뭘 줬냐면은, 파도가 항상 존재함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기의 압축 팽창으로 전기를 생산하며, 그러니까 지금 연료비가 안 든다는 소리죠. 그다음 부산물이 없고 유지 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하면서 장점 몇 가지가 나왔고, 그러나 기후 및 조류 조건에 따라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다. 대부분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이런 날씨에 의존하는 아이들은 어떤 뭐랄까 좀 일정한 양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간에 이래서 파도가 약해지면 발전량이 적고 에너지를 얻으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선생님이 아까부터 살짝 조금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거 수업 자료 준비하면서 이 파력발전소가 제주도에도 있다길래 제주도 파력발전 기사를 조금 찾아봤어요. 우리 파력발전에 여기 장점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지 비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교과서에 나왔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던 파력발전소가 최근에 강력한 파도와 태풍으로 무너졌나 봐. 뭐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없다면 얘네들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제주도는 어쨌든 그 친구가 침수돼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 넘어가서 조력발전 볼게요. 우리 파력발전소는 이렇게 바다에 둥 떠있지만 조력발전소는 여기 이렇게 댐처럼 생긴 것도 댐처럼 생겼죠? 원리도 수력발전의 댐이랑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 조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밀물때라 물이 이렇게 들어와.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때가 될 때까지. 그랬다 물높이가 최대가 돼? 그럼 여기 수문을 잠가버려요. 여기를. 수문을 잠가버려. 그러면은 물높이가 안쪽은 높고 여기 바깥쪽은 그냥 보통의 바닷물 상태가 되겠지. 내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 다시 할게요. 밀물일 때는 기다려. 밀물일 때는 가득 찰 때 수문을 닫아요. 그럼 밀물이니까 여기 문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둘 다 이렇게 가득 높게 차 있는 상태일 텐데, 가득 이렇게 높게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밀물이 끝나고 물이 점점점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되면은 지금 이때 수문을 탁 여는 거야. 수문을 열면 여기 가득해 있던 물들이 여기로 이렇게 뚜루루루루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때 터빈을 빙글빙글빙글 돌리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빠져나가서 물높이가 똑같아졌어. 그럼 다시 수문을 닫아놔. 닫아놨다가 야, 수문을 닫았다가 다시 이제 점점점 썰물이 된다? 밀물이 된다? 밀물이 되면 스르르르 바깥쪽 물이 이렇게 차요. 바깥쪽 물이 차면은 그때 수문을 탁 열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물들이 다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지. 그때 터빈을 빙글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수문 닫고, 다시 빠지면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조력발전이다. 실제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이 조력발전소는 안산에 있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인데, 얘는 전 세계에서 조력발전소 전체 중에서 제일 발전 용량이 큰 대단한 발전소다. 해가지고 아직 연료전지나 지열은 하지 않았는데, 지열 발전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넘어가고, 연료전지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연료전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출결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너네 교과서 305쪽에 핵발전과 풍력발전의 장단점 2가지씩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걸로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했냐? 34분이면 얼마 안 한 것 같다. 그치?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과제 꼭 출석 과제 제출하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